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카메라도 바꿨고요. 그리고 오피스 셋업도 바꿔서 여러분들께 조금 오랫동안 유튜브로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셋업을 하느라 좀 시간이 걸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7월에 거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 메디케어에 관련된 새로운 법 개정과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시죠?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 또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관련된 얘기, 특히 7월 한 달 동안 알아봐야 하는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코너입니다. 저는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65세입니다. 2027년 11월이면 내가 full retirement age, 그러니까 정년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되는데요. 아직 연금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2025년 올해 9월 달에 62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전 배우자를 통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올해 9월에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첫 번째가 제 연금이 아닌 이전 배우자의 연금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나의 연금은 2027년, 그러니까 정년 나이에 받고 싶어요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전 배우자 기록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연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길 소셜 시큐리티 온라인으로 가서 보기에는 내 연금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결정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본인 은퇴 연금은 나중에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 연금만 신청이 지금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신청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Deemed Filing Rule이라고 해서 2015년에 바뀐 룰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when you file either your retirement or your spouse benefit, you are required or deemed to file your other benefit as well.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본인의 은퇴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본인 연금 신청 외에 또 배우자 신청 또한 동시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은퇴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이전 배우자 연금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그 신청한 나이에 이미 리셋돼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게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내 연금이 됐던 배우자 연금이 되었던 연금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은퇴 연금과 전 배우자 혹은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 그러니까 스파우스 베네핏을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자동 간주가 되어 이 두 연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예외이신 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 남편은 아직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만 먼저 받을 거야. 근데 남편이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 연금은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는 동시 신청에 간주가 안 될 텐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만약에 지금 결혼하신 상태라면 이 결혼하신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연금은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남편분이 혹은 아내분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셔 배우자 연금이 더 많아 가지고 그걸로 갈아타시게 될 때는 그러면 그 갈아탈 나이 예를 들어서 70 세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70 세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신청한 게 나이가 62 세라면 배우자 연금도 62 세에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깎인 금액으로 배우자 연금으로 갈아타실 때 그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미망인,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있습니다. 이 서바이벌 베네핏을 받으시고 본인 연금을 나중에 받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딘 파일링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의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내가 70세에 혹은 정년 나이인 67세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한 딘 룰이 적용되지 않아서 67세에 받을 만큼 혹은 70세에 본인 연금을 늘려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예외인 경우에는 배우자 혜택과 디서빌리티 그러니까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장애연금을 먼저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 연금을 받을 거야 할 때에는 장애연금도 받았으니까 그럼 장애연금 받을 때로 축소돼서 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혜택을 받을 그 당시에 본인 배우자 혜택으로 그 나이의 배우자 혜택으로 적용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dim 파일 룰의 기본 조건은 배우자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본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어떠한 베네핏을 신청하시더라도 내가 연금을 신청한 그 나이에 그 모든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받는 연금의 그 시기, 처음 연금을 신청하신 나이로 조정돼서 받는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 이모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록을 내가 직접 받아볼 수가 없어요. 이전 배우자 기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데요. 자, 이 답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전 배우자의 기록을 직접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 연금의 액수는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00 넘버 있죠? 그 소셜 시큐리티 1800-772-1113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로컬 오피스에 전화를 하셔서 appointment 약속을 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전 배우자, 허즈밴이나 혹은 와이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디보스 스파우스 그러니까 이혼자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인포메이션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이름, 소셜 번호, 생년월일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전 배우자의 소셜 넘버는 알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가 태어난 곳 혹은 결혼 서류, 이혼 서류와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과 이전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내가 나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전 배우자에 관련된 혜택이 어느 정도가 되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러스티 리포트가 6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 알아볼 텐데요.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가시면 전체적인 내용 알아보실 수 있고 제가 링크 여기 가드렸으니까 밑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더 정확한 리포트 직접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Trustees Report에는 과연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Social Security Trust Report는 소셜연금이나 우리가 내고 있는 이 Social Security tax가 어떻게 쓰여 있고 재정 상태가 어떠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에 준비해야 되고 전망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법이면 법, 전문가, 저 같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또 미리 준비하거나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이 트러스트 리포트를 제가 핵심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거기 안에 있는 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셜 시큐리티가 있고 이 메디케어 있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 관련된 돈도 물론 매니지가 가능하지만 우리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우리가 65세가 지나시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이나 혹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의료보험 또한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 매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저한테 문의하실 때 연금이 고갈돼서 내가 돈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일찍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ld Age and Survival Insurance라고 해서 OASI라고 불리는 게 바로 우리가 은퇴를 해서 Old Age 그러니까 은퇴해서 받는 연금 Survivor Insurance 미망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사실은 그 돈을 우리가 메디케어 텍스를 내잖아요. 그 돈을 그냥 쌓아두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또한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서 돈을 잘 늘리게끔 셋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이 도표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Retirement Survivor Benefit 그러니까 은퇴연금과 미망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disability, 우리 장애인 연금, 그리고 여기 보면 inpatient hospital and part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의 파트 A인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주는 돈, 또한 파트 B 우리 메디컬 인슈런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파트 D도 들어있죠. 그것을 supplement medical insurance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도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딱히 고갈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만들어 놓은 이 full schedule benefit 우리가 정확하게 주기로 되어 있는 약정되어 있는 돈을 주게 되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하고 봤더니 이 리타이먼트 베네핏과 이 서바이벌 베네핏 미망인 연금 그리고 우리 은퇴 연금은 2033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파트 A 우리 호스피털도 2033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는 게 혜택을 아예 못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00%로 나눠줄 수 있는까지의 기간이 2033년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이 혜택을 주게 된다면 2033년에 그것이 끝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100%가 아닌 77% 혹은 호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89%의 베네핏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가 여기 도표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신탁기금이 2033년까지는 전액이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꾸준하게 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아예 변화가 없다면 기금이 소진되어서 법으로 지금 법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예정된 혜택의 100%가 아닌 77%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라는 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2033년도에는 우리가 받는 모든 베네핏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따로 대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늘어나겠구나라는 게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에는 배경이 있을 거예요. 베이비 부머가 리타이어 많이 한다라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령화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에 맞게 1대1로 사실은 우리가 받는 연금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데 은퇴자들의 인구보다는 사실 태어나고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출산율 감소와 또한 근로인구수의 감소 또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앞의 내용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일찍 바닥날 것이라 전망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왜 올해 2024년도에 3분기나 빨리 연금의 기금이 빨리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것은 "뭐 바뀌었길래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사인한 Social Security Fairness Act라고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의 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라는 내용 제가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해외에서 은퇴를 하셔서 은퇴연금을 받으시는 분 혹은 공무원으로 생활을 인해서 그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연금이 올해부터 증가돼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WEPT와 GPU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연금이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연금 고갈 시점이 사실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세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고갈돼서 내가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신청해야 돼.'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것이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우리 연금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reserve 그러니까 우리가 돈 넣은 것보다 이자가 돈이 엑스트라로 더 있다라는 얘긴데 지금 2023년도에는 한 2,641 빌리언이 엑스트라로 더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은퇴연금으로 들어온 인컴이 사실은 1,224 빌리언이고 2024년도에 쓴 금액이 1,327 빌리언입니다. 결국은 한 103 빌리언이 부족해서 우리가 엑스트라로 남겨져 있는 돈에서 뺏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트라로 있던 돈을 지금 썼습니다입니다. 여기 DI 같은 경우에는 disability insurance거든요. 리저브가 한 147 있었고 인컴이 193, 쓰는 게 157. 그러니까 우리 인컴보다 적게 썼으니까 리저브는 더 늘어났고요. HI, health insurance 이거 파트 A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451 빌리언이 들어왔고 421 빌리언이 썼으니 아직 리저브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보면 헬스 인슈런스거든요. 파트 B. 자, 인컴이 682, 쓴 것은 699. 그래서 170 빌리언을 더 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늘릴 거기 때문에 요게 늘어나도 또 메꿀 방법이 있지만 요 앞에 있는 은퇴연금이나 헬스 인슈런스 메디케어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메꿀 수가 없어서 리저브에서 지금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리저브가 언제 고갈될 것이냐라는 게 바로 2033년 만약 디서빌리티랑 같이 합치면 2034년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도 지금 리저브까지 다 쓰는 게 2033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33년까지는 지금 현재의 내용대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의 가입자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경우 2033년까지는 우리가 엑스트라로 남겨뒀던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파트 A, 호스피털 등에 관련된 부분이 왜 많아졌을까? 이는 2024년도에 병원비도 많이 올랐고 그만큼 호스피스 비용이 확대되어서 썼던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변화,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혜택의 신청 방법이 바뀌나요? 궁금한 건데요. 이 연금의 지급 방법이나 연금 자금 조달 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이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내가 지금 받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총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조기 신청이 많아지면 이 메디케어 그리고 연금에 관련된 금액이 바뀌느냐? 그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내년 이 트러스트 리포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없느냐? 물론 우리가 변화를 이런 예상을 통해서 세금을 인상하거나 혹은 혜택을 조금 덜 받는다던가 혹은 이 혜택에 대한 리폼, 재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는 예상과는 다른 아웃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2033년 연금이나 혹은 메디케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2033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쓰게 되니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40대 50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계획에 대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질문하시려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 혹은 이메일 주시는데요. 가장 저에게 좋은 방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문자나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하나라서 상담이나 문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화를 받고 있다 보면 제가 전화를 따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문자나 이메일로 주시는 것이 아마 가장 빨리 저에게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콜로라도 라이센스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주,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여기 보시다시피 조지아도 있고, 새로 생긴 콜로라도에 사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메디케어에 관련된 것, 의료보험에 관련된 것, 생명보험, 메디케어, 질문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QR코드로 저한테 15분 전화 상담을 문의하시거나 혹은 카톡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달라진 셋업으로 또한 새로운 카메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는 미국보험 박쌤 되도록 하겠습니다.